여기 일본과 한국 경기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초조해하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초조해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디입니다. 파리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요즘 캠퍼스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단연 파리 올림픽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올림픽 얘기로 한창이었어요. 제 옆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민지가 있었는데 민지가 BTS 진이 성화봉송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K-팝의 인기가 파리에서도 대단하거든요. 저는 곧 열릴 코리아 하우스 얘기도 꺼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모두 관심이 많았죠. 하지만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일본에서 온 유학생 유키였습니다. 유키는 불편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별로 관심 없어. 민지가 이유를 물었을 때 유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올림픽이 그렇게 대단한 행사인지 모르겠어. 특히 한국 문화만 강조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유키의 발언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현재 파리 올림픽 준비 과정이 많이 미흡해 보여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을 예로 들었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도쿄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정말 대단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요. 방역 대책부터 경기 운영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끼어들어 유키의 말이 과장된 것 같다고 했지만 유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다 외부의 시선이고 실제로 일본은 최선을 다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파리의 준비 상황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유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지만 유키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파리 올림픽이 한국 문화 홍보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이 말에 민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자리라고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중재시키고 화제를 다르게 돌려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사실 저도 민지의 말에 동의를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민지 편만 들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아 그 누구의 편을 들지 않았죠. 그렇게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됐고 유키의 말이 증명이라도 되듯 파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개막식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들 개막식의 화려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유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죠. 프랑스 올림픽은 완전 망했어. 내가 말했던 게 맞지 않아? 이런 대책 없는 올림픽은 처음 봤다니까. 유키의 말에 친구들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저는 속으로 유키의 말에 동의는 했지만 왠지 기분이 묘하게 나빴어요. 프랑스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했던 걸까요? 그런데 유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있잖아. 도쿄 올림픽 때 골판지 침대 썼다고 온갖 욕을 다 먹더니 이번엔 그대로 따라하는 프랑스의 꼴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 유키는 정말 비웃듯이 말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웃는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죠. 다른 친구들도 유키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죠. 결국 프랑스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 순간 제가 프랑스 사람으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올림픽에 대한 실망감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유키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지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지는 유키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도쿄 올림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했다는 비판과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어느 올림픽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죠. 그리고 민지는 저를 위로하며 프랑스가 문화와 예술의 나라이니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거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죠. 이어서 민지는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이런 얘기로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올림픽은 화합의 축제이니 각 나라의 장단점을 비교하기보다는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자고 말했죠. 그런데 대화 도중 유키가 갑자기 한국의 출전 선수들이 예전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유키는 민지를 향해 조롱하듯 말했어요. 한국 선수단의 규모가 도쿄 올림픽 때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한국의 쇠퇴를 상징한다고 했죠. 심지어 한국은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 아니며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 종목은 여자 핸드볼뿐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유키의 말투에서 악의가 느껴졌고 민지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어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민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다른 친구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유키의 이런 태도에 놀랐고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화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한 상황이 당황스러웠죠. 민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선수단의 규모가 작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스포츠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단체 종목이 적다고 해서 개인 종목에서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궁, 태권도, 수영 등에서 한국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죠. 또한 올림픽이 이제 막 시작됐으므로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어요. 민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답에 유키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민지는 마지막으로 올림픽이 국가 간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화합의 축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두가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응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지의 말에 교실의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올림픽 이야기에 예민하고 다른 나라를 긁는 유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서 악의적으로 느껴졌죠. 특히 한국을 향한 그녀의 비난과 조롱은 올림픽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유키의 태도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의 경기 후 강의실에서 만날 때 유키의 표정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한날은 유도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한국과 일본의 유도 경기 결과가 나온 후 강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유키는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건 뭐야? 한국 선수의 행동은 너무 무례했어. 승리 후 과도한 세리머니는 유도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고. 유키의 말에 민지와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키는 계속해서 한국 선수의 태도를 비난하며 심지어 판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죠. 저는 유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기에서 진 것은 아쉽겠지만
그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유키가 말하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도 그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키의 주장은 굉장히 일방적이었죠. 일본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경기 직후 일본 선수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동안 울면서 자리를 뜨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철없는 애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유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 선수의 행동만을 문제 삼고 있었죠. 유키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일본 선수의 행동은 자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유키는 이 부분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한국 선수의 행동만을 문제 삼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였어요. 자기 나라 선수의 행동은 눈 감아주면서 다른 나라 선수의 행동은 과도하게 비난하는 모습이 너무 부적절해 보였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자기 편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런 편견과 차별적인 시각이 국가 간의 갈등을 더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너무 귀여워 그 선수의 경기는 꼭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신유빈과 일본 선수의 경기가 있던 날 저는 큰 기대를 안고 TV 앞에 앉았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신유빈 선수의 멋진 플레이에 흠뻑 빠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세트가 끝나고 4세트를 시작하려는데 일본 선수가 코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쉬는 시간이 길어진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러도 일본 선수는 나타나지 않았죠. 신유빈 선수는 당황한 듯 코트에서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5분이 지나도록 상대 선수가 나타나지 않자 해설자들도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라며 의아해했죠. 저도 TV 앞에서 어리둥절한 채로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이 올림픽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신유빈 선수의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이런 행동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의문도 들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고 일본 선수의 행동에 대해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공정한 경기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졌죠. 일본 선수가 돌아온 후 경기가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유빈 선수가 이전의 좋은 흐름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 정말 안타까웠죠.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신유빈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사라지고 조금은 주춤하는 듯한 플레이를 보였어요. 5분이라는 긴 중단 시간이 그녀의 집중력과 리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았죠. 일본 선수는 오히려 이 중단 시간을 이용해 재정비를 한 듯 보였어요. 돌아온 후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점수 차이를 좁혀갔죠. 저는 TV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신유빈 선수를 응원했어요. 제발 원래의 페이스를 찾아줘.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죠.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보며 스포츠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일본 선수의 행동이 과연 정당했는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 필요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일본 선수는 0대3으로 지고 있을 때 이대로면 후회할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였죠.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유키는 또 올림픽 얘기를 꺼내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신유빈 선수를 이겼을 거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키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는 유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유키, 넌 어제 경기 중 5분 동안 일본 선수가 사라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유키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옷을 갈아입어야 했대. 별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5분이나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 선수의 리듬을 깨뜨린 행동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유키는 계속해서 일본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마치 신유빈 선수의 승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유키의 이런 태도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어요. 스포츠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한데 유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는 이 상황에서 대인배적 면모를 보이며 말했어요. 유키, 나도 경기를 봤어. 양 선수 모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신유빈 선수가 이겼지. 하지만 그게 일본 선수가 못했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5분간의 중단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말에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유키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죠. 민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각자 응원하는 선수가 있겠지만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는 경쟁보다는 화합이라고 생각해.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민지의 성숙한 태도에 저도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민지가 정말 대단해 보였죠.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유키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놀랐지만 어쩌면 이번 기회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죠. 코리아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안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전통 공예품 만들기 체험, 케이팝 댄스 배우기, 한복 입어보기 등 정말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았죠. 민지는 이것저것 설명해주며 즐거워했고 저도 신기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체험해봤어요. 그러다 우리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코너에 도착했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맛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죠. 우와, 이거 정말 맛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키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사실 이런 음식들 대부분이 원래는 일본 음식이야. 한국이 따라한 거지. 유키의 말에 민지와 저는 놀란 듯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죠.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유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각 나라마다 고유의 음식 문화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옳지 않아. 저는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유키의 발언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걱정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음식의 기원을 따지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즐기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각 나라의 음식이 가진 고유한 맛과 특징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요? 제 말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유키도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유키와 민지를 보고 있자니 문득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역사적으로 라이벌이면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나라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이는 것 같았죠.
프랑스와 영국처럼 유키와 민지도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충돌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닮아 있어요. 둘 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은근히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둘의 관계에서는 오랜 역사적 갈등이 느껴졌어요. 마치 프랑스와 영국이 수세기에 걸친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키와 민지 사이에도 양국의 복잡한 역사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정말 한국으로 인해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이죠. 사실 이번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실패할 뻔했지만 한국의 참여와 기여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게 되네요. 평창 올림픽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올림픽으로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뛰어난 준비 능력과 운영 노하우가 빛을 발한 결과죠. 이런 한국의 철저함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의 경우 2020 도쿄 올림픽 2021년 개최를 치르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평창 올림픽과 비교하면 준비나 운영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한국의 꼼꼼함과 철저함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의 올림픽 운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만약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주최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8년 동계올림픽도 파리에서 열린다고 하니 솔직히 좀 걱정되네요. 이번 파리 올림픽처럼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파리 조직위가 한국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올림픽 운영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보면 한국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와 준비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올림픽도 한국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아참, 이번 올림픽이 끝난 후 민지와 유키와 함께 한국과 일본을 가보기로 했어요. 사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기대되지만 그들 앞에서 티를 냈다간 둘이 또 싸울까봐 조용히 찾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의 말로는 엄청난 곳이라던데 대학생인 제가 갈 만한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행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로디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